부처님은 12연기법에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사라지지만 마음은 없어지지 않고 무명으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명은 업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현대과학에서는 과연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최근 후성유전학이라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출현하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성유전학이란 기존 유전학 개념과는 180도 다른 새로운 유전학이며 2004년경에 출현하였습니다. 공포의 기억은 후손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후성유전학 분야에서 쥐를 대상으로 연구한 실험에서 공포의 기억은 3대 후손까지 전달된다고 발표되어 있는데 내용인즉슨 미국 에모리 대학교의 신경생물학자인 캐리 레슬러 교수는 쥐들에게 가벼운 전기 충격과 동시에 아몬드 향을 맡게 하였는데 쥐들은 전기 충격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아몬드 향만 맡아도 쥐들은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즉 조건 반사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쥐들을 새끼를 쳐서 그 새끼에게 아몬드 향을 맡게 했더니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러한 현상이 3대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즉 공포의 기억이 유전된 것인데 기억이 유전자를 통해서 전달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유전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학습 효과는 후손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쥐에게 전기 충격을 주면서 미로 찾기를 가르치면 이런 미로 찾기를 가르치면 그 학습 효과가 22대 후손까지 전달된다는 실험인데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 쥐에게 물에 잠긴 꼬불꼬불한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출구를 제대로 못 찾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놈은 매번 전기 쇼크를 가하여 제 길을 찾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쥐들을 교미시켜 새끼를 치게 한 다음 세대의 쥐를 상대로 같은 실험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22대까지 계속하였습니다. 첫 세대의 쥐들은 출구를 제대로 빠져나오는데 평균 250회의 실수를 범했습니다. 즉, 첫 세대는 250회의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의 마지막 세대인 22번째 세대의 쥐들은 실수 횟수가 평균 25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학습의 기억이 22대 후손에게 전달된 것인데 이것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유전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부처님은 12연기법에서 죽은 사람의 식, 즉 영혼이 명색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였습니다. 현대과학에서는 과연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재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즉 윤회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다음과 같은 연구를 통해서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윤회의 과학적 증명들을 살펴보면은 호주의 시드니 대학 정신과 교수인 페란트는 최면 기법을 이용하여 사람의 기억을 수정하는 순간까지 대행시키는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이런 실험을 통하여 사람은 수정하는 순간에 정자와 난자 이외에 제3의 요소인 영혼이 합류하며 이 영혼이 수정란의 발생 방향과 분화의 정도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와이스는 영혼의 환생을 믿지 않는 정통적인 정신과 의사였으나 어느 환자가 최면 중에 갑자기 자신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본 이후로 영혼의 환생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으며, 그는 드디어 나는 전생을 믿지 않았다 라는 책을 저술하였으며, 이 책에서 그는 영혼의 재생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심리학자 브록삼은 20여 년에 걸쳐 400명을 대상으로 최면을 통하여 전생의 기록을 녹음 테이프에 녹음시킨 다음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 결과 사실과 부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의 정신과 교수인 스티븐스는 세계 각국의 전생을 연구하는 연락기구를 조직하여 전생 기억을 가진 아이나 어른이 나타나면 학자들을 보내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전생을 조사하여 확인한 결과 자발적인 전생 기억은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흔한 현상이며, 또한 전생이 현생의 육체적 조건과 형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신체적 기형이나 모방 등이 바로 그러한 예라고 하였습니다. 또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그로프는 LSD라는 환각제를 투여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전생의 역사로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때 묘사한 전생의 내용은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처님은 12연기법에서 유, 취, 애 때문에 삶에서 모든 변고가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는 존재에 대한 집착을 말하고, 취는 사물에 대한 집착을 말하며, 애는 탐욕을 말합니다. 현대과학에서는 과연 집착 및 탐욕 등이 질병과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이니 탐욕이니 하는 모든 용어는 현대적 용어로는 스트레스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은 스트레스는 질병과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마음이 병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수없이 많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단지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병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스를 준 다음 기능성 자기공명 촬영을 하면은 보통 사람은 3일 후에 뇌의 활성 부위가 거의 없어집니다. 이게 거의 없어지는데, 스트레스 환자는 여전히 활성이 남아있게 되며, 이와 같이 남아있게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를 보이는 사람은 각종 질병에 잘 걸린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환자는 뇌파를 측정하면 우측 전
전두엽의 활성이 높아지는데, 즉 이쪽 우측 전두엽이 활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우측에서 활성이 높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하면은 항체 형성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람은 항체 형성이 미약하고 따라서 질병에 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미국의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장 박동 변이를 측정하면 규칙적인 사인파를 보이는 반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규칙적인 사인파를 보이는 반면에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심장 박동 변이를 측정하면 매우 불규칙적인 패턴을 보이는 사람이 많은데, 이와 같이 불규칙적인 패턴을 보이는데, 이와 같이 심장 박동 변이가 매우 불규칙한 것은 만성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트메스 연구소에 의하면은 5분간 분노에 집중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분 동안 분노에 집중하면은 면역 항체인 면역 글로불린 IgA의 분비가 5시간 동안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5시간 동안이나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노라는 스트레스가 질병에 이완되기 쉽게 만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부처님은 12연기법에서 유, 치, 애가 삶에서 고를 일으키는데 유, 치, 애를 제거하여 고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에서도 고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멸치라고 하셨습니다. 현대과학에서는 과연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제거하면 병고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가? 현대과학에서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된 방법이 명상입니다. 따라서 명상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제거되면 과연 병고를 소멸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상을 하면은 뇌세포의 포도당 대사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1900년에 뇌의 페트, 즉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이런 촬영을 통해서 사실 밝혀져 있습니다. 또 명상을 하면은 뇌의 산소 대사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1900년 뇌의 페트,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또 명상을 하면은 뇌의 변연계의 혈류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2000년 뇌의 기능성 MRI 촬영을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또 명상을 하면은 뇌파 중 특이한 감마파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2004년 특수 뇌파 측정 장치를 통하여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감마파라는 것은 25 내지 45Hz의 매우 빠른 뇌파를 말합니다. 또 명상을 하면은 뇌의 전두엽, 이 전두엽의 활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2003년 뇌의 스펙트, 즉 단일 광자 단층 촬영술을 통하여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을 하면은 뇌의 왼쪽 전두엽, 바로 이 부분에서 신경세포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2003년
뇌의 기능성 MRI를 통하여 밝혀져 있는데, 이와 같이 뇌세포, 신경세포가 증가하는 현상을 신경재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명상을 하면은 뇌의 왼쪽 전두엽, 이 왼쪽 전두엽의 용적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뇌의 특수 뇌파 측정장치, 이런 측정장치에 의하여 용적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 명상을 하면은 뇌조직에서 산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많이 생성된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습니다. 이때 뇌에서 생성된 산화질소는 뇌파에서 세타파를 출현시키고, 또 산화질소는 기억과 학습을 정진시키고, 또 도파민과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고, 또 신체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또 에스트로겐과 같은 작용을 하고, 또 남성의 성적 무력증을 개선하고, 또 면역계통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명상을 하면은 몸에 유익한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2008년 미국 하버드대 허버트 벤슨 교수는 명상이 유전자 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인 장기 명상 그룹은 오랜 기간 동안 명상을 수련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 단기 명상 그룹은 8주 동안 단기 수련을 시킨 그룹이며, 세 번째 대조 그룹은 전혀 수련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발현 정도를 분석한 결과 장기 명상 그룹은, 이 장기 명상 그룹은 대조 그룹이에요. 이 대조군에 비하여 2200개의 몸에 유익한 유전자가 더 발현되었고, 단기 명상 그룹은 대조군, 이 대조군과 비하여 1561개의 몸에 유익한 유전자가 더 발현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기 명상 그룹은 단기 명상 그룹, 이 단기 명상 그룹에 비하여 433개의 몸에 유익한 유전자가 더 발현됐다고 하였습니다. 또 명상은 면역세포의 기능이 증강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2003년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리처드 데이비드슨은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24명은 매일 1시간 명상을 하게 하고, 24명은 대조군으로 명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항체 생성 정도를 비교한 결과 이 명상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서 항체 생성이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명상은 다양한 질병이 치료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명상은 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은 대조군에 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된다는 것이 밝혀져 있고, 명상은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은 대조군은 혈압이 변하지 않는데, 명상을 하면은 혈압이 하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명상은 동맥경화증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조군은 동맥경화증이 증가하는데, 명상군은 동맥경화증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 명상은 임신 중 조기 진통을 치료할 수 있는데, 즉 대조군에 비해서 명상을 하면은 조기 진통이 치료돼서 거의 예정일까지 가서 아기를 분만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 명상을 하면은 임신 중독증을 치료할 수 있는데, 치료 전에 대조군과 치료 후 일주일 후에는 대조군은 오히려 임신 중독증이 증가했는데, 명상그룹에서는 임신 중독증 증세가 일주일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명상을 하면은 불임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데, 대조군이 임신된 경우보다 명상을 한 그룹에서 임신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명상을 하면은 갱년기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데, 명상을 하면은 갱년기 증상 횟수도 감소되고, 증상 강도도 감소되고, 우울증도 감소되고, 불안도 감소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 명상을 하면은 스스로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데, 즉 대조군에서는 스스로 통증이 증가하는 데 비해서 명상군에서는 통증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명상을 하면은 악명 높은 흑색종 환자의 재발률 및 사망률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명상 그룹에서는 대조군에 비해서 재발률이 떨어지고 또 사망률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